안녕하세요. 도각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잘 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대화를 많이 하지요. 만남이 좋은 만남이 있고 아주 안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스쳐가는 만남도 있고, 이 모든 만남을 갖다가 우리 불교에서는 인연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주 만나고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인연이 깊다지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는 천륜이라지요. 인연은 참 묘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전생이든 전전생이든 뭔가 엮기가 있었습니다. 이 지구에 많은 사람 중에 대한민국 무슨 시, 무슨 동, 무슨 면에 그 마을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같은 곳에서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극한 인연입니다. 인연은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주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인연을 갖다가 자업자득이라고도 하고 자작작수라기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과응보라기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인연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사기를 당하고 저기서 사기를 당하고 살아오면서 많은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참 하려면은 뭐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자작작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고 또 봅니다. 그래서 남자는 평생을 살면서 어떤 여자와 인연을 갖느냐, 또 여자는 어떤 남자와 인연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도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질 만능 시대가 돼서 인간성보다 물질이 앞섭니다. 더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삭막하게 살고 있어요. 끝으로 보기에는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직업에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이렇게 뒤다 보면은 아주 아기다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인연은 특히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보살들이라죠. 보살님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어떤 남편을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남편 만나서 참 호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안 좋은 인연을 만나서 평생을 고생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안 좋은 일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툭 하면 이혼을 또 하지요. 그래서 이 인연은 내가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푸셔야 됩니다. 내가 많이 베푸시면은 다음 생에는 그 공덕을 인해서 좋은 인연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많이 베푸는데도 왜 이렇게 내 인데 덕되는 사람 없고 나를 뜯어물 사람만 이래 오는 거. 부모 형제까지도 나에게 그런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전생에 남에게 안 좋은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 그 과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절집에서 보면은 오는 인연 안 맞고 가는 인연 안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연은 시절 인연에서 때가 되면 왔다가 때가 되면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착을 합니다. 한 번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하고 헤어지면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태까지 가서 헤어지고 집착을 또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옳은 인연 만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가 배우자와 예를 들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디 궁합을 보러 가면은 90%가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봐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좀 안 좋은데 이게 좋으니 결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편 아닌 방편을 써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와 인연이 딱 맞는 사람 만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100명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자기와 맞는 그런 배필이라든가 덕을 주는 인연이 그만큼 귀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기가 인연을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인연에 대해서 많은 노래들이 있고 또 많은 또 사연들이 있습니다. 즐거운 그런 재밌는 사연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안 좋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한참 재미있던 시대에 즐겨 부르고 재미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노래가 우연히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생각해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과거에 한 번씩 돌아가다 보면은 웃은 일이 자기도 모르게 신 것이 미소 지어지는 그런 일들이 한 번씩 떠오를 겁니다. 제가 꼭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자기가 잘 부르는 노래가 있죠. 18번이라죠. 18번. 제가 18번으로 불렀던 그런 노래 있습니다. 이 노래가 알고 보니 또 묘한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부잣집에 그런 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너무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받들고 키웠습니다. 그때 시대가 그 70년 중반쯤 됐죠. 그때 참 살기가 좀 그랬잖아요. 근데 부잣집 아들이 되다 보니까 대학까지 가게 됩니다. K대학의 국문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학교 다니다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치게 되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은 몸이 아주 불편할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걱정이 태산이었죠.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에다가 그 좋은 대학까지 들어갔는데 몸이 그렇게 불구가 되어버렸으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온데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은 결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아주 자책을 많이 했죠. 자기가 그런 몸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체가 믿어지지도 않았고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한 몸을 걷고 학교는 다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버스를 타고 다녔죠. 그 시절에는 버스에 오라이 도도도도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때 차장이 있을 때 시절이었습니다. 남자 차장이 있었고 또 조금 지나서 여자 차장으로 바뀌었고 아침 우리가 등교길에 또 직장인들 출근 시간에는 완전히 만원이 있습니다. 앞에서 타고 뒤로 내리고 하는데 아침에는 앞뒤 타는 데가 없었습니다. 뒷문으로 타면은 그 버스 놓치면은 직장인은 지각을 하고 우리 학생들은 또 지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끝끝내 올라탑니다. 그러면은 차장이 양쪽 문을 잡고 버티는데 운전기사가 한번 로링을 줍니다. 확 꺾으면은 차가 희청하면서 한쪽으로 쏘이면서 솔릴 때 그때 차장은 버뜩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키가 작아서 자기가 내릴 정류소에 미처 못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가방이 어른들 다리에 끼어가지고 가방이 안 빠져요. 그리고 키가 작아서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내릴 정류소를 한 군데 두 군데 지나서 내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각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가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청년 대학생은 탈 때 차장이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자리까지 또 잡아주기도 하지요. 청년은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또 내릴 때 부축을 해서 내려주고 하니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 당시에도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많이 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은 그 차장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지 않았는데 그 차장이 힘든 일을 하면서도 내릴 때, 탈 때 부축을 해서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연민의 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차장도 대학생 젊은이를 갖다가 도와준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해 했습니다. 못 배우고 시골에서 올라온 자기가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대학생 총각을 도와준다는 그 생각에 자부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터 마음이 통했는지 차장이 쉬는 날 데이트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대학생과 그 시골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도시에 올라와서 힘든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만남의 사랑을 느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영화 구경도 하고 만남 이어갔지요. 그리고는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청년 대학생 집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난리가 났지요. 부잣집 외동 아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엄마가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대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이 배우지도 못한 차장과 연애를 하다니 바로 버스 회사로 찾아갑니다. 회사로 찾아가서 난리를 지깁니다. 온갖 모욕을 다 줍니다. 어디 무식한 시골년이 너무 부잣집 귀한 대학생 아들을 갖다가 함을 내느냐. 아주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창피함을 줍니다. 그러자 처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시골에서 올라와서 비록 비오지는 못했지만 힘든 차장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보랏빛 장래의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런 큰 수모를 당했으니 그리고는 그 다음날 차장은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또 대학생은 집에서 갇히게 됩니다. 나가면은 그 차장과 만날까 싶어서 아예 부모가 집에 가다 버렸습니다. 근 3개월을 가다 놨지요. 그리고는 부모가 아들에게 각서를 쓰게 만듭니다. 다시는 그 차장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주면은 밖에 나가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은 각서를 씁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풀려나죠. 풀려난 날 바로 버스 회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차장을 찾았죠.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대학생은 회사 인사부로 찾아가서 그 차장의 주소를 사정사정해서 알아내게 되죠. 한달음에 그 차장의 시골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시골에서 말을 듣게 되죠.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상태에서 오빠 집에 얹혀 살았답니다. 전후 사정을 들은 청년은 오빠 집으로 가지요. 가서 오빠에게 차장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말없이 뒷산을 가리킵니다. 무심코 쳐다보는데 뒷산 언덕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장은 그때 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시골로 내려와서 오빠 집에서 일주일 동안 몸져 누웠답니다. 식음을 전폐를 하고 몸져 누워있다가 그제는 약을 먹었습니다. 가난하고 부모도 없고 배움도 없이 도시로 가서 열심히 살아보고자 차장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도 만났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이 물거품으로 끝나자 이 차장 아가씨는 더 이상 세상을 버틸 기력이 사라졌습니다. 말을 들은 청년은 절규를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이 청년은 한동안 그 오빠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장의 오빠가 이상하다 싶어서 동생 무덤으로 올라갔지요. 그 무덤 옆에는 그 청년이 쓰러져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도 약을 먹고 그 차장의 뒤를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의 잊고 있었던 청년의 잠바 속에서 메모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 차장과의 데이트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에 유시를 써놓았습니다. 국문학과에 다니던 그 청년의 유시에는 아주 구구절절한 가슴 아픈 사연들이 쭉 적혀가 있었지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 그녀의 뒤를 따라간 청년 학생의 유시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작곡가가 그 유시에 곡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초에 아주 크게 히트를 치는 노래로 탄생하게 되죠. 시청자 여러분, 그 노래가 무슨 노래겠습니까? 너무나 유명합니다. 많이도 불렀을 겁니다. 바로 유심초의 사랑이여란 노래입니다. 다들 아시죠?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여,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 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 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 내 사랑아 가사를 보면은 그 총각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 그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납니다. 좋은 인연 만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랑이여란 노래 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